안녕하세요. 네, 민법 강의하는 최희대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34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오늘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노고가 꼭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시험에 대한 간단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역시 이번 34회 시험도 그리 쉽게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32회, 33회, 34회 지금 계속 난이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걸 보아서는 민법은 어느 정도 난이도가 계속 꾸준하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번 시험의 특징은 뭐 작년과 유사하게 흘러갔지만 박스 문제 많았고 박스 문제를 통한 그 지문들에서 고르는 문제가 많았는데 그 생소한 사례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생소한 판례들이 있었죠. 이 판례들이 물론 그 센스 있게 이 판례가 사실 정답 맞히는 데는 지장이 없는 판례들이 여러 개 나왔어요. 좀 이따 같이 정리하면서 보겠지만 근데 그 판례에 매몰되어서 계속 이 판례를 보면 그 시간 안배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노력하셨는데 이번 시험은 끝이 났습니다.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 드리고요. 혹시라도 잘못된 게 있다면 뭐 안타까운 마음, 위로의 마음을 표하고요. 또 힘내셔서 무엇을 하시는지 항상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죠. 물론 유의하실 점은 기출문제 해설은 그 1년간 공부하신 분들이 오늘 시험 본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 말고 나중에 정규 과정에 가면 그때 보는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해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연결이 잘못된 것은 1번 임차인의 필요비 상환 청구죠.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청구권이지 형성권이 아니죠. 바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지명채권의 양도, 준물권행위죠. 채권의 양도. 물권행위라는 건 물건을 처분하는 거고 물건 이외에 다른 권리들을 처분하는 걸 준물권행위다라고 불러서 채무면제, 채권양도, 뭐 지식재산권의 양도 이런 게 있었고요. 자, 매매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특정 승계죠. 승계는 뭐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가 있지만 매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승계고 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이죠. 맞습니다. 자, 5번 최고 나왔죠. 최고는 뭐예요? 의사의 통지, 준법률행위에서 간단한 암기 문제로 우리가 봤던 거고 답은 1번입니다. 42번을 보죠. 자,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임의대리가 되겠죠. 병과 법률행위 했는데 틀린 것을 찾습니다. 1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잔금의 수령 권한을 가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계약 체결에 대리권이 있는 사람은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라는 거고 뭐 매년 출제되었던 지문이고요. 병의 채무 불행에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임의대리인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임의대리는 계약 체결에 대리권이 있다고 해서 해지할 권한까지 갖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해지하려면 본인으로부터 별도 수권이 있어야죠. 3번 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갑과 병이 부담한다. 그렇죠. 그래서 틀리게 나오면 이게 을과 병이 부담한다라고 하면 틀리겠죠. 모든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 4번 지문도 마찬가지네요. 병은 을에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누구한테 하는 거야? 갑. 전부 다 효과는 갑에게 귀속이 된다는 거죠. 옳은 지문이고요. 5번. 을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다. 자, 이게 뭐예요? 대리권 남용에 관한 문제죠.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지만 상대방이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해서 상대방이 알았다고 돼 있죠. 그러면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야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입니다. 불공정 행위에서 옳은 것입니다. 불공정 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이건 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정답은 바로 1번. 우리가 알박기 사건에서 봤던 거고요. 자, 2번. 경락대금 나왔죠. 불공정 행위인데 경매란 말이 나오면 불공정 행위가 성립할 수 없죠. 그래서 증여와 경매는 불공정 행위가 성립하지 않고요. 3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균형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틀렸죠?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4번.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과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다. 궁박은 본인 기준이 되고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죠. 틀렸고요. 자, 5번. 계약의 피해 당사자가 급박한 공궁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폭리 행위의 악의가 없었대요. 폭리의 의도가 없었다면 불공정 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옳은 지문은 1번이 되겠고요. 자, 44번입니다. 복대리에서 틀린 것인데, 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죠. 맞습니다. 2번. 복대리는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인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3번. 법정 대리인은 자기 책임으로 언제든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죠. 맞습니다. 4번.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고 했죠. 원래 복대리인 선임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승낙은 묵시적 승낙을 포함합니다. 다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봤어요? 분양 업무 봤었죠.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명시적 승낙을 얻어야 한다라고 했었죠.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5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자, 우리 항상 얘기한 게 복대리하고 표현대리 나오면 볼 것도 없다고 그랬죠. 무조건 성립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옳은 지문입니다. 자, 45번. 통정의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찾는 거죠. 자, 기억은 뭐 워낙 중요한 판례죠. 파산관제에는 제3자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 제3자에 해당이 되려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무언가를 했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보증 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이에요. 제3자에 해당이 되죠. 근데 조심하시라고 한 건 무엇을 했다, 무엇을 한 이러면 제3자가 되지만, 그런데 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디귿지문이죠. 계약을 인수한 자는 그 계약의 당사자와 같은 지위가 되는 것이지 얘는 새로운 제3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자를 고르는 거니까 답은 기억과 니은 이렇게 되겠죠. 46번. 무권대리인 문제요. 사실 무권대리인 문제 나오면 볼 것도 없죠. 본인과 무권대리인을 상대방 병 이렇게 될 거예요. 자, 1번부터 보죠.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갑이 본인이 X토지를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갑이 을의 대리 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죠. 1번이 바로 정답 지문이죠. 본인이 추인하면 그 추인은 소구표가 인정이 돼요. 다만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했죠. 그 규정상으로도 그렇고 물권을 먼저 취득했기 때문에 정이 소유권 취득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자, 늘 나오는 지문이죠. 무권 대리인이 단독 상속하고 거절할 수는 없다. 신의칙 위반이다라고 했고요. 3번. 갑의 단독 상속인 무는 병에 대해 위 매매 계약을 추인할 수 있죠. 본인을 상속한 사람이니까 본인 상속권자는 당연히 추인권도 있죠.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에 거절권 행사하는 건 신의칙 위반이지만 이건 지금 무권 대리인이 상속한 게 아니라 다른 상속인이죠. 얼마든지 본인의 권리를 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 4번. 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 상대방이 알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상대방이 알았다고 돼 있으면 물어볼 말은 최고 아니면 철회죠. 최고는 선악불문, 철회는 선이자만. 자, 그러면 철회할 수 없다라고 해야죠. 틀렸고요. 네, 5번. 갑이 을의 대리행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하면, 자,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다고 나왔네요. 그럼 물어볼 얘기는 이제 135조 책임이죠.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상대방이 선택해서 물을 수 있는데 이 책임을 지게 되는 무권 대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을이 미성년자라고 돼 있죠? 그럼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47번.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고릅니다. 자, 기억은 뭐 워낙 중요한 판례였죠. 형사사건, 민사사건이 아니라 형사사건의 성공 보수약정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돼요. 그러면 이제 기억 들어가는 건 다 틀려요. 기억 들어가는 건 전부 다 틀리고. 자, 그러면 니은도 워낙 중요한 판례였죠.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는 임치계약. 요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그럼 니은이 들어가야겠네요. 그러면 답은 4번. 디귿은 아니고 답은 4번이거든요. 디귿이 이건 우리가 평소에 공부하지 않은 내용이고 사실 우리 시험이나 다른 모든 시험에서 보험금 하면
반사회적 행위로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태아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을 보험 수익자로 하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해서 체결할 수 있느냐? 이건 사실 상법상의 문제이기도 한데 상법상으로 피보험자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다고 해서 뭐 보험제도를 저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상법상으로도 체결할 수 있고 반사회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본 판례예요. 그럼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건 니은과 디귿인데 디귿 같은 판례는 사실 뭐 참고사항이지 이걸 뭐 깊이 공부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48번. 갑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자, 허가구역 나왔죠. 그럼 뭐 읽어볼 필요 없고 바로 지문 보시면 돼요.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에 매매대금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자, 협력 의무 이행과 대금 지급이 동시행 관계냐를 묻는 거죠. 이건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 협력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대금 안 준다고 해서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틀렸고, 그다음 니은. 을이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후 당사자 1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에요. 그럼 이행에 착수가 나왔다는 건 계약금 해제를 묻는 거죠. 얼마든지 계약을 배액상환하거나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일정 기간 내 허가를 받기로 했는데 기간 안에 허가 못 받았다. 자, 여러분 보셨던 판례죠. 이거 자체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옳은 걸 찾는 거니까 답은 니은이 있는 니은,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9번.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1번.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조건만 무효. 이런 말 쓰면 무조건 틀린다 그랬어요.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언제나 전부가 무효입니다. 답은 바로 1번이 되겠고요. 2번.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 그렇죠. 이건 사실 인정 여부기 때문에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되고요. 3번.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두 가지 조심하시라고 했던 거죠. 153조 1항의 규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4번.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 기해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5번. 종기는 끝나는 때죠.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소급편 없는 것이고 효력을 잃는다. 맞습니다. 답은 1번. 그 다음에 50번입니다. 무효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릅니다. 자, 기억해 보시면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된 후, 무효 원인은 반드시 소멸돼야 되고요.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옳은 지문이죠. 그 다음에 니은 무권리자 처분 나왔네요. 무권리자 처분 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했다. 그럼 이건 어떤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고 했냐면 무효행위 추인이 아니라 무권 대리에서 본인 추인 규정을 유추 적용하니까 중요한 건 뭐가 있다? 소급표가 있다라는 게 중요하죠. 니은도 옳은 지문이에요. 자, 디귿은 사실 우리 시험 범위는 좀 벗어나긴 했는데 채권 양도 관한 문제예요. 이건 뭐 우리가 평소에 공부하지 않았던 판례인데 그러면 기억과 니은이 옳은 지문이잖아요. 기억과 니은. 기억과 니은이 다 들어가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답은 그냥 5번이 되는 거죠. 그럼 디귿도 옳은 지문이야. 보시죠. 양도 금지 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 양도에 대해서 양도 대상이 된 채무자가 승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 추인으로 인정이 되어서 효과가 언제부터 인정되냐면 소급회사가 아니라 승낙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무효행위 추인처럼 본다라는 얘기죠. 옳은 지문. 전부 다 옳은 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1번. 점유자와 회복자에서 옳은 것은 1번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이 됐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선의인데 타주, 자주가 아니라 타주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얼만큼 배상이냐면 전부 배상이죠. 그 다음에 2번 악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비용 청구는 선악을 묻지 않고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2번이 정답. 3번 점유자의 필요비 상환 청구에 대해 법원은 회복자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 허용. 자, 법원에 의한 상환기간 허용은 뭐에 대해서만 된다고 했냐면 유익비만 되는 거지 필요비는 상환기간 허용가 될 수 없습니다. 틀렸고요. 4번 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선의자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느냐? 중요한 판례였죠?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효 취소 시에는 선의자가 201조가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이 되지만 해제가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받은 이익 무조건 전부 다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돈 받은 사람도 받은 날로부터 무조건 이자 가산해야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원상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실상계 같은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5번 은비, 폭력이나 은배에 의한 점유 과실 취득할 수 없죠.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52번. 자, 이 공유에서 이번에는 합유가 출제가 됐어요. 합유라는 것은 조합, 민법상 조합이 갖는 소유 형태인데 뭐 쉽게 말하면 동업 같은 거였죠. 그러면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치고 합유물 분할 청구할 수 없죠. 합유물을 분할하면 그 동업이 깨지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사망했다고 해서 합유자의 지위가 승계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집 그 말 안 듣는 애랑 동업을 하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으로 승계될 수 없다고 했죠. 그리고 보존행위는 각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합유자는 지분 처분할 때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합유에서 지분 처분이라는 건 조합원, 동업자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동업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던 거죠.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53번. 등기 청구권에서 옳은 것은 교환으로 인한 법률행위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이 아니라 채권적이죠.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2번. 2번은 뭐 워낙 계속 강조되었던 중요한 판례였죠. 취득 수요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예요. 그럼 이 등기 청구권의 양도는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가 적용된다. 이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가 적용된다는 건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동의나 승낙 필요 없고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늘 비교했던 건 뭐였어요? 매매죠. 매매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통지만으로 안 되고 채무자의 동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5번 보시면 매매로 인한 등기 청구권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틀렸죠? 그러니까 2번과 5번이 바뀌어서 설명이 돼 있는 거고요. 3번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는 이상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점유해서 사용하면 권리 행사로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이를 처분하여 점유를 승계한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4번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면 시효로 소멸하지 않죠. 답은 3번이고요. 54번입니다. 물권적 청구에서 틀린 것은 간단한 거 나왔죠.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번이 정답. 그 다음에 2번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의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다. 그렇죠.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나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 청구는 둘 다 동일하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이기 때문에 한 가지 소송에서 패소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3번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방해 제거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물권적 청구권 안에 비용 청구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던 거고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그럼 이 사람은 아직 등기 안 했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했죠.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행사할 수 없다.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뭐가 나왔어요? 방해 원인의 제거가 핵심어죠. 방해 결과의 제거라고 써 있으면 틀려요. 결과의 제거가 아니라 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결과는 손해배상의 영역이다라고 했던 거죠. 답은 1번이고요. 55번. 점유취득수에서 옳은 것인데 일반 재산이었던 것이 뭘로 바뀌었어요? 행정재산으로 바뀌었다면 취득수요를 주장할 수가 없죠. 틀렸고 2번. 시효 완성 당시에 보존 등기가 무효라면 그 등기 명의는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2번이 정답이죠. 등기 청구,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라고 했냐면 완성 당시 소유자야. 근데 지금 무효 등기 명의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한테는 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소유자를 대위해서 등기 말소한 다음에 받아와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시효 완성 후 점유자 명의로, 완성자 명의로 등기가 격려되기 전입니다. 그럼 아직 소유권은 변동되지 않았지만 뭐가 생긴다고 했냐면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시효 완성자에게 등기 명의자는 소유물 반환도 청구할 수 없고 뭐도 할 수 없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없다라고 했던 거죠. 틀렸습니다. 4번.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기 없이 취득하느냐? 그렇지 않죠. 미등기를 하더라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5번 시효 완성 전에 부동산이 압류되었을 때 시효가 중단되느냐?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판례에 따르면 점유 취득 시효의 중단을 시키려면 점유 상태를 파괴시켜야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가압류나 압류가 되었다고 해서 점유 상태가 파괴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단 사유가 될 수 없죠. 답은 2번이고요. 자, 56번입니다. 187조. 틀린 것입니다. 자, 상속 나왔죠? 상속은 등기 없이 취득이고요. 그리고 등기를 요하지 않는 187조의 판결. 무슨 판결이냐면 형성 판결이지 이행 판결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3번은 경매 나왔네요. 경매에서 매각대금 완납시 등기하지 않아도 되고 4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 화해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내용인데 요건 결국 확정 판결이 난 것과 마찬가지지만 형성 판결이 아니라 이행 판결이죠. 소유권 이전하라는 이행 판결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4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 5번 신축에 의한 소유권. 자, 등기를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57번 물권에서 옳은 것입니다. 물건 이외에 재산권은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틀렸죠. 될 수 있죠. 물론 원칙은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지만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저당권이라는 물건은 토지나 건물이라는 물건 이외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라는 이런 권리를, 재산권을 대상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틀렸고요. 물권은 등기규칙으로 창설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고요. 3번 구분 소유 목적이 되는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에서 전유 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그 잘못 표시된 면적만큼의 보존 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다. 3번 정답이죠.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일부의 보존 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고 이렇게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는 경정 등기로서 고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한필토지 일부를 객체로 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죠. 용익물권은 일부에 설정되고요. 자, 5번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과 다르게 되었다. 이거 조심하셔야죠. 기점을 잘못 잡는 기술상의 착오가 있었대요. 그럼 기술적인 착오가 있으면 현실의 경계와 공부상의 경계 중에 뭐에 따른다고 했냐면 기술상의 착오가 있으면 현실의 경계죠. 지적도의 경계선이 아니라 우리 지난번 시험에는 기술적 착오가 없는 경우를 출제했죠. 기술적인 착오가 없으면 현실의 경계가 아니라 공부상의 경계가 우선하는 거고 기술적인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현실의 경계에 따르게 됩니다. 옳은 지문은 3번이 되겠고요. 58번 전세권에서 옳은 것은 1번 인도는 전세권의 요소가 아니죠. 장래 이용 상황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면 인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립에는 지장이 없죠. 근데 지금 3번처럼 사용수익권익을 완전히 배제했어요. 그럼 이건 물권 법정주의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전세권은 사용수익해 하는 용익물권적 성질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전세권은 허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 2번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 우리가 공부할 때 타인 토지 건물 나오면 제일 먼저 생각하실 점이 뭐냐면 그러면 토지에 지상권이나 토지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고 그 권리에도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미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전세권은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이용권, 지상권에도 미칩니다. 옳은 지문이네요. 그 다음에 4번 전세권 설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상 유지 관리에 속한 수선. 자, 수선 유지 의무가 전세권에는 누구한테 있어요? 전세권 설정자,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라 전세권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자는 배타적으로 사용해서 수선 유지도 알아서 하는 거니까 필요비 청구가 안 된다고 했던 거고요. 자, 건물 전세권 법정갱신 나왔습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고요. 등기를 요하지 않고 187조 변동은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답은 2번입니다. 자, 59번 을은 갑과의 지상권 설정 계약으로 갑소유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한 후 자, 지상권 설정하고요.
그리고 Y 건물을 신축했대요. 자,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기억, 을은 지상권을 유보한 채 건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 있다.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지 지상물과는 부종성이 없기 때문에 운명을 같이 하지 않아요. 따라서 지상권과 지상물은 분리 양도할 수 있죠. 니은도 동일한 얘기죠. 니은은 뭐 반대로만 써놓은 거죠. 소유권은 가지고 있으면서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느냐. 그럼 결국 둘 다 뭐 할 수 있다? 분리 양도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고요. 가능합니다. 자, 지류지급 약정이 있어요. 그런데 3년분의 지류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상권에 지류 약정이 있는데 얼마 이상? 2년 이상 지체하게 되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모든 지문이 다 옳은 지문이네요. 답은 5번입니다. 자, 60번. 지역권에서 틀린 건. 자, 지역권은 절대로 요역지와 분리양도할 수 없다.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이죠. 2번.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취득하면 나머지도 전부 취득. 유리한 건 다 같이. 그 다음에 3번.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는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자,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해야 한다. 지역권은 요역지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가 요역지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4번. 불법 점유자라도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느냐? 안 되죠. 자,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려면 통로를 직접 개설하고 적법 점유자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4번이 정답이고, 자, 5번.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만 시효 취득이 가능하죠. 답은 4번입니다. 자, 61번. 갑은 을에게 1억을 대여하면서 을 소유 건물에 저당권 문제가 나왔네요. 저당권을 취득했다. 옳은 것입니다. 1번 피담보 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늘 얘기했던 게 저당권이 소멸되는 시점은 등기 말소시가 아니라 변제시다라고 했던 거죠. 기억은 옳은 지문. 니은. Y 건물의 소실로 인해 을이 취득한 보험금 나왔네요. 그러면 물어볼 말은 물상대유겠죠. 물상대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간단하게 뭐 물상대유의 절차나 방법을 물은 게 아니라 할 수 있는지만 물었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갑은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해서 절대로 양도할 수 없고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답은 전부네요. 5번이 정답. 자, 62번. 근저당에서 틀린 것입니다. 자, 최고에게는 이자가 산입된다.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2번. 피담보 채무 확정 전에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채무자, 채무원인 다 변경할 수 있고요. 물론 변경했다면 변경 전의 것은 담보되지 않고 변경 후의 것만 담보된다라고 했던 것이죠. 3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확정 시점이 언제라고 했냐면 경매를 자기가 신청한 거니까 신청 시에 확정됩니다. 맞고요.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느냐. 물상보증인이죠.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얼마까지?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되죠. 틀렸고요. 정답은 4번. 5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 있는 근저당권은 기간 만료한 때 확정이 되죠. 그래서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확정 사유가 되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63번. 자, 유치권에서 틀린 것인데요. 유치권자도 경매권이 있죠. 그러니까 늘 조심하시라고 했던 거예요. 유치권자가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것이지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권은 인정이 되고요. 자, 유치권 배제 특약은 무효이다. 틀렸네요. 자, 유치권은 당사자가 얼마든지 배제 특약할 수 있고 이 배제 특약은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죠. 정답은 2번.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중요한 말은 독립한 건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도급인이고요. 을이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토지에 건물을 지으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독립한 물건이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것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을이 뭘 주장했냐면 요 부분, 요 정착물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되느냐? 당연히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이건 물건이 아니니까. 독립한 물건이 아니니까. 그러자 을이 그 공사대금을 가지고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합니다. 이게 되겠느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적물과 채권 사이에 결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토지와 결련성 있는 채권이 아니라 이 건물에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둘 다 정착물도 안 되고 토지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판례였죠. 4번 피담보 채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에는 변제기의 도래가 있었죠. 자, 남의 거니까 선관주임으로 점유해야 합니다. 64번 보시죠. 저당권에서 옳은 것. 자,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죠. 틀렸고 저당권 설정은 권리가 이전되는 게 아니라 설정적 승계가 되죠. 그 다음에 3번 365조에 따라 자, 일괄경매 나왔네요. 근데 일괄경매 나왔는데 건물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느냐? 안 되죠. 토지로부터만 됩니다. 4번 건물 건축 개시 전에 자 나대지 나왔네요. 우리 저당권에서 나대지 하면 물어볼 말은 일괄경매 아니면 법정지상권이다라고 했죠. 뭐 물어봤어요? 법정지상권 나왔네요. 나대지 하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 자 5번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얘가 누구예요? 제3취득자죠. 그럼 제3취득자의 보호 규정에 관한 걸 묻는데 이제 이번엔 뭘 물었냐면 비용에 대한 우선 상환이죠. 필요비를 지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없다. 틀렸죠. 제3취득자는 보호된다. 경매인이 될 수 있고 변제할 때 다 갚을 필요 없죠. 아까 근저당은 최고액까지 일반 저당권은 담보된 채권만 변제하면 되고요. 그리고 제3취득자가 투여한 비용은 우선 상환 받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65번 환매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뭐 간단하게 출제가 됐죠. 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 전속권이다. 바로 틀렸죠. 우리가 일신 전속권이라고 하면 뭐 대표적으로 가족법상 권리죠. 근데 이런 재산상의 권리는 일신 전속권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할 수도 있고 채권자가 대위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1번이 정답. 자, 그리고 매매가 주된 거니까 주된 약정이 무효면 종된 약정도 무효고요. 그리고 환매에서 중요한 건 기간 한번 정하면 절대로 연장할 수 없고 그리고 4번에 환매 특약 등기는 부기 등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5번 뭐 중요하죠? 환매 특약과 매매 계약은 반드시 동시에 해야 합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66번 보시죠. 갑은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갑의 병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기 위해 대금을 전액 뭐 나왔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럼 제3자를 위한 계약이면 요약자, 갑, 낙약자, 을, 수익자, 병 이런 관계로 항상 봤던 거죠. 을이 병에게 대항하려면 갑과 을 사이의 문제여야 되지 갑과 병 사이의 대가 관계 가지고는 항변할 수 없다. 이게 핵심이었는데 자 1번 볼게요. 갑과 병 사이 나왔어요. 그럼 마지막에 갑과 병 사이 나오면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항하려면 갑과 을 사이야죠. 자 2번 수익자 병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죠.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하거나 원상회복 주장할 수 없고 다만 뭐는 청구할 수 있다고 했냐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죠. 4번 보시면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병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4번 을이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이미 이행한 급부를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판례죠. 당사자는 갑이지 수익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에게 그 돈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자, 5번 갑은 병의 동의 없이도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갑은 요약자로 계약의 당사자니까 해제할 수 있고요. 당사자가 해제할 때 수익자의 동의는 얻을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67번. 자, 67번 보시면 갑과 을은 갑소유 토지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등기 의무가 불능이 됐어요. 후발적인 불능이네요. 자, 옳은 것을 찾습니다. 기억, 갑의 채무가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됐어요. 그러면 이건 채무불행이라는 말은 나올 수 없고 위험부담이죠. 위험부담. 그럼 위험부담이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미 대금을 을이 지급했다면 그 대금은 우리 위로금 아니라 그랬잖아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갑의 채무가 자 을의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됐네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다. 맞고요.
그래서 원칙은 대금 청구할 수 없지만 지금 나온 것처럼 채권자의 기책 사유나 수령 지체 중이면 대금 청구할 수 있죠. 자, 근데 디귿이 수령 지체 나왔네요. 수령 지체 나오면 마지막에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자, 그러면 옳은 지문은 2개. 기억과 니은입니다. 자, 68번. 매매에서 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에 관한 설명. 자, 옳은 것을 찾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일단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하는 건 둘 중에 하나면 돼요. 목적물로부터의 과실 취득은 매수인이 대금을 냈거나 인도받았거나 둘 중에 하나면 과실 취득합니다. 자, 인도되지 않았어요. 근데 대금을 완제했다. 누가 취득합니까? 매수인이 한다. 맞습니다. 자, 기억은 옳은 지문. 자, 니은.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더라도 대금 지급에 이자 지급 의무가 없다.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대금 자체를 지급 거절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도 없는 것이죠. 니은 옳은 지문. 디귿. 매매 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 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도 지급받은 대금에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 반환 의무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건 우리가 해제하면서 본 거잖아요. 과실 취득할 때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목적물을 넘겨주고 대금을 줬어요. 자, 그런데 계약이 만약에 무효 취소가 되면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서로가 받은 것을 되돌려주게 되는데 이때 선의의 점유자, 둘 다 선임을 전제로 할 때 이 선의의 점유자에게 과실 취득권이 인정이 돼요. 201조가 여기에도 적용되는 거죠. 따라서 얘도 을이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만큼 갑도 대금에서 과실을 취득해야 되니까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운용이익이나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근데 비교되는 건 계약의 해제죠. 아까 출제됐었어요. 해제는 원상 회복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리 선이든 뭐든 과실 취득 같은 거 없어요. 받은 이익을 전부 다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대금 받았으면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는 거죠. 비교해서 봤던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옳은 거 찾는 거니까 전부 다 옳은 지문이네요. 그 다음에 69번입니다. 매매 일방이약에서 틀린 것은? 자, 일방이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최소한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도과 전에 완결권자가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자, 중요한 여러 번 보셨던 판례죠.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제척기간에 걸리기 때문에 중단이라는 거 없어요. 인도를 받든 뭐하든 따지지 않고 기간 지나가면 무조건 소멸입니다. 정답은 2번. 답은 쉬웠어요. 답은 쉬웠는데 여기 우리가 평소에 보지 않는 판례들이 나와 있죠. 4번, 5번인데 자, 일단 3번 볼게요.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한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기간 안에 행사하면 돼요. 4번, 상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 이후 법령상 제한에 의해 일시적으로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근데 조심하실 점은 금지로 끝난 게 아니라 뭐가 됐어요? 다시 허용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결권 행사가 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5번. 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이 송달로서 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일단 예약 완결권은 재판상으로도 할 수 있고 재판 외로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재판상으로 했다면 그 행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도달주의죠. 기간 내 받지 못하면이기 때문에 그 재판상으로 했을 때는 소장 부본이라는 건 원고가 소장 접수한 거 복사한 거예요. 그 부본을 제척기간 내에 도달시켜야 한다는 얘기죠. 답은 2번입니다. 70번 민법상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요. 자, 낙성 분류식이고 타인 권리도 매매 목적이 될 수 있죠. 569조에 타인 권리 매매가 유효함을 규정했고요. 그리고 담보 책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규정은 유상계약에 준용되니까 교환계약에도 준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전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쌍방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4번 틀렸죠? 이때 계약 비용이라는 것은 계약서 작성 비용이나
측량 비용 같은 것을 말한다라고 했죠. 쌍방이 절반씩 부담하고요. 균분해서 부담하면 되고 5번 보시면 경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우리가 담보 책임에서 경매에서는 권리의 하자의 경우에만 담보 책임을 지는 것이지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는 담보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했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71번. 자, 70번 보니까 문제가 엄청 길죠.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 그냥 지문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는데 지문 바로 볼게요. 중도금 2억 원을 갑에게 지급했다. 그럼 뭐에 관한 거겠어요? 계약금 계약 문제죠. 그럼 중도금을 지급했다는 건 이행에 착수했기 때문에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해제할 수 없다. 계약금 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중도금 2억 원을 갑에게 지급했어요. 이행에 착수했죠. 그러면 배액 상환한다고 해서 계약 해제가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다. 기억과 니은은 동일한 문제죠. 하나는 매도인 입장에서 하나는 매수인 입장에서 각각 적은 거고요. 디귿 보시면 을이 계약 당시 중도금 중 1억 원의 지급에 가름하여 자신의 병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 채무자도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판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중도금을 지급해야 이행에 착수인데 물론 중도금은 꼭 전부를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줘도 착수예요. 지금 이 행위 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가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건 채권 양도의 처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중도금이 지급된 것과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행의 착수로 인정이 돼요. 따라서 계약금 해제할 수 없습니다. 옳은 지문이에요. 그러면 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이 되겠고요. 72번. 임대차에서 틀린 것은 자, 임대차 계약은 뭐 채권행위지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할 권한이 없어도 유효하게 성립하죠. 맞습니다. 자, 2번은 올해 나온 최신 판례 조심하시라고 했던 판례죠. 영구무한의 임대차 계약이 허용된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사항에 해당되니까 임차인은 포기할 수 있다라고까지 했었어요. 중요한 건 영구 임대차 가능하다는 새로운 판례 조심하시고 3번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지출한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차임 지급과 필요비는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필요비 안 주면 차임 지급을 그만큼 거절할 수 있는 것이고 4번 묵시의 갱신이 됐어요. 그러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소멸한다라고 했죠. 물론 이때 제3자가 제공한 담보라는 것은 저당권, 기타 보증을 말하는 것이지 보증금은 들어가지 않죠. 법조문이죠. 4번은 법조문을 그대로 출제했고요. 자, 5번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에 관한 내용이죠. 그럼 임대 당시에 부동산 용도에 맞게 임대 당시의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 5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죠. 자, 이제 73번 보죠. 자, 문제 긴데요. 지문 읽어보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에 관한 문제를 묻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건물이 미등기 무허가다. 상관없죠. 매수 대상 될 수 있다. 꼭 적법 유효한 건물에 한정하지 않는 것이고 2번 기간이 만료되면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을 했대요. 자, 갱신 청구와 지상물 매수 청구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 철거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3번 Y 건물이 X 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자, 제3자 토지에 걸쳐서 건립되었다면 제3자 토지 위에 있는 부분은 매수 청구할 수 없고 임차지상에 있는 건물 중에서 독립성이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전체 틀렸습니다. 4번 갑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강행 규정이라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되면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자, 5번 갑이 적법하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Y 건물의 점유 사용을 통해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 사용하였다면 갑은 을에게 X 토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진다. 실제로 사용 수익해서 얻은 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져야 한다라고 했죠. 답은 3번이고요. 74번. 자, 해제에 관한 설명입니다. 기억.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해제 의사표시에 계약이 해제됐어요.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의무이행을 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길게 써 있고 다 읽었지만 해제의 형성적 효력에 관한 판례였죠. 계약을 의무 위반을 한 경우에 해제했는데 해제당한 사람도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옳은 지문. 그러니까 우리가 줄여서 말하면 뭐라고 불렀어요? 의무를 위반한 자도 해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판례였고요. 자,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원상회복은 말씀드린 것처럼 받은 거 무조건 다 줘야 돼요. 그럼 이 경우에 매매대금은 물론, 받은 매매대금은 물론이고 이와 관련해서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도 다 원상회복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분양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분양계약을 하면서 분양대금을 내지 않아서 지연손해까지 다 한 거야. 분양 들어갈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은 지연손해까지 내줬는데 그 계약이 나중에 불능이 되어 해제가 되었다면 당연히 이것도 받은 지연손해까지도 다 돌려줘야죠. 디귿. 자, 과실상계 나왔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해제의 경우에는 받은 것을 전부 다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전부 옳은 지문이죠. 답은 5번. 다음에 75번. 집합건물법입니다. 틀린 것. 공용 부분은 취득 수요할 수 없죠. 자주 나왔던 판례. 2번. 공용 부분은 어떻게 쓰느냐? 지분 비율로 쓰는 게 아니라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그리고 공용 부분에 관해서는 물권의 득실 변경이라는 건 등기를 따로 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등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구분 소유자는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지 사용권을 분리 처분하려면 오로지 규약이나 공정증서로만 된다고 했고요. 법원의 강제경매에 의해서 분리가 되었다. 무효입니다. 무효. 5번이 그 얘기죠. 지금 전유 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에 개시된 강제경매에 의해서 전유 부분과 분리되었다. 안 됩니다. 무효다라고 했죠. 오로지 뭘로만 된다? 규약이나 공정증서로만 된다. 옳은 지문은 4번. 틀린 지문 찾는 거였나요? 예, 죄송합니다. 틀린 지문 5번이 되겠고요. 자, 76번. 가등기 담보에서 가담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 가담법은 제일 기본적으로 소비대차에 부수해야 한다라고 했죠. 소비대차가 아닌 매매대금, 공사대금 이런 건 적용 안 되고, 그리고 가담법이 적용되려면 반드시 등기돼야 한다라고 했던 거고, 목적물, 예약 당시의 목적물과 그리고 빌려준 돈이 있다면 어느 게 더 커야 된다고 했냐면 목적물의 가액이 더 커야 청산이라는 게 나온다라고 했어요. 자, 1억 원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했대. 등기 안 했대. 그럼 가담법 적용되지 않죠. 그 다음에 니은 매매대금 나오네요. 볼 것도 없죠. 적용 안 됩니다. 3번 차용금 채무 1억 원의 담보로, 자, 차용금 빌린 돈이니까 되는 거고요. 2억 원 상당 부동산, 그러면 담보부동산 가격이 더 크고 가등기 했으니 가담법 적용이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차용금 채무 3억의 담보로 이미 2억의 다른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 상당. 그러면 이미 예약 당시에 이미 2억짜리 저당권이 있으니까 이 부동산 이거 뺀다 그랬죠. 답은 2억 되는 거고. 그러면 결론은 뭐야? 차용금은 3억인데 담보 들어간 가등기 들어간 부동산은 2억짜리니까 가담법은 적용될 수 없다라고 했고요. 5번 1억을 차용하면서 2억 상당의 그림을, 자, 동산이네요. 가담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77번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자, 우리 명의신탁에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되는데 이때 제3자라는 건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수탁자와 맺은 사람을 말하죠. 자, 상속인은 일단 당연히 제3자 아니고, 그 다음에 니은 부동산을 가압류한 수탁자는 제3자네요. 그 다음에 디귿 명의 신탁자와 신탁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누구랑 계약을 했대요?
신탁자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계약을 했대요. 그리고 등기 명의는 수탁자한테 받았다. 그럼 얘는 수탁자랑 계약을 한 사람이 아니고 수탁자에게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신탁자와 거래한 사람이고요. 외관만을 갖춘 것이지 얘는 새로운 이해관계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수탁자에게 취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얘는 제3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 학교 법인이 명의 수탁자로서 기본재산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허가권을 갖는 관할청. 리을은 처음 보는 거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전혀 다루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일단 정답은 기역, 디귿 들어가면 다 틀리는 거죠. 기역, 디귿 들어가면 틀리고, 디귿 들어가면 틀리고, 디귿 들어가면 틀리고. 답은 1번이에요. 그러니까 리을은 몰라도 풀 수는 있었던 건데, 근데 이런 판례를 좀 낸다는 건 좀 예외긴 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교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이 돼 있는 거예요. 법인이 수탁자예요. 그럼 이 명의신탁을 해지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관할청은 이 명의신탁을 통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냐? 그렇게 볼 수 없죠. 이 사람은 그걸 허가해 주는 권한이지 수탁자에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제3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답은 니은 1번이 되겠고요. 자, 78번입니다. 자, 길게 돼 있죠? 주임법 문제네요. 길게 돼 있으면 바로 그냥 지문 보시면 1월 6일 오전 0시부터 대항력 취득한다. 그럼 확인해야겠네요. 언제 인도와 주민등록 갖췄다고 써 있느냐? 1월 5일 나와 있죠?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보증금 지급하고 인도받았다. 그러니까 1월 5일 써 있으면 바로 보시면 1월 6일 0시부터 대항력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제3자에 의해 경매가 개시가 됐어요. 그러면 X주택이 매각된 경우 갑이 이제 임차인이겠죠?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느냐? 자, 배당 요구, 주택에서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였죠. 등신, 기억나세요? 등신. 등은 뭐예요? 임차권 등기명령 등기돼 있는 경우랑 두 번째는 자기가 스스로 신청한 경우예요. 근데 여기서는 제3자가 신청한 거지 자기가 신청한 게 아니죠. 그러면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우선 변제 받는다.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3번 을이 집주인 을이 주택을 병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마쳤다.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모두 다 승계하는데 이건 면책적 승계이기 때문에 종전 소유자 을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게 된다라고 했고요. 자, 2기에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했다면 묵시의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또는 뭐 임차인으로서 현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보장되지 않고요. 자, 5번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 기간은 몇 년으로 보냐면 2년으로 본다. 맞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79번입니다. 자, 상가임대차 나오죠.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갑으로부터 서울에 보증금이 10억이다. 그러면 물어볼 말은 뻔하다 그랬어요. 보증금이 서울시 기준으로 9억을 초과하게 되면 상임법 적용 안 되는데 적용되는 게 있었죠. 대, 개, 권, 해 이렇게 봤었어요. 대항력, 계약 갱신 요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그리고 3기로 인한 차임 연체 해지, 감염병에 의한 해지, 요거는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적용되는데 하나 조심하시라고 한 건 갱신 요구예요.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해도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있는데 조심하실 최근 판례가 뭐가 있었냐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용되는 건 이거밖에 없고 나머지 것들은 뭐 우선 변제라든지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런 것들은 다 적용 안 됩니다. 존속기간 보장도 마찬가지고요. 기억부터 볼게요.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했대요. 대항력 인정됩니다. 맞죠? 니은 을이 갑에게 1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한다. 기간 정함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기간 정함이 없을 때 최단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여기 없죠?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1년의 존속기간이 인정 안 되기 때문에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기준점이 없으니 이런 경우에는 갱신 요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중요한 말은 기간 정함이 없다는 말 관련되어서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인정되는 거니까 답은 하나네요. 기억 하나만 옳은 지문입니다. 자, 이제 80번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갑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 을과 명의신탁, 배우자지만 법령상 제한 회피가 목적이니까 이건 무효죠. 무효. 무효인 양자간 명의신탁에 관한 문제입니다. 1번. 갑은 을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무효니까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는 것이고 따라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에 대한 등기 말소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등기 청구할 수 있느냐? 그건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판례였죠. 우리 예상문제집에 대표 문제로 나왔던 판례였어요. 부당이득, 이 소위 이제 침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려면 갑이라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을이 이득을 봐야 되는데 우리의 판례에 따르면 이건 무효니까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는 거야. 따라서 갑이라는 사람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으로 등기 청구할 수 없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청구하거나 소유권에 대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2번이 틀렸고 3번. 자, 3번 무효인 명의신탁에서는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죠. 해지란 말 나오면 안 되고 4번. 을이 병에게 X 건물을 매도하고 등기했다. 병은 선악불문, 제3자는 선악불문 취득하고요. 리을, 을이 병에게 건물을 매도하고 등기를 해준 경우 을은 지금 갑에게 남의 걸 팔아먹었으니까 갑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병이 취득하고 을은 남의 거 팔아먹었으니 그 소유자인 갑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틀린 지문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40문제를 정리해봤고요. 아직 가답안이 발표되기 전이어서 혹시라도 다른 게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그래도 결과를 떠나서 지금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하시는 일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